네, 뜨거운 감자 김원봉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 석자를 거론한 이후에 현충일이 금요일이었죠. 그죠? 아닌가요?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습니다. 예, 목금 토일 월 오늘 월요일이니까 닷새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오늘의 논란은 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현재 진행형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자, 김원봉이라는 이 분에 대한 논란, 김민지 기자.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한 이후에 소위 우리가 이제 범여권이라고 하죠. 범여권 진영에서는 뭔가 약간 좀 이걸 비판하고 있는 야당에 약간 반격하는 그런 모양새라면서요? 네, 2015년에 영화 얘기를 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좀 일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 관람을 한 뒤에 만세 삼창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서 만세 삼창을 한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좀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비판인데요. 당시에 이제 실제로 단체 관람을 한 뒤에 만세 삼창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시대를 돌아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불러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네, 당시 한국당을 이끌었던 김무성 당시 대표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서도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만세 삼창 한 기억은 없고 어쨌든 독립운동에서 일본과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거와 동족 상장의 비극을 전쟁을 일으킨 그런 원흉과는 구분돼야 돼요. 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호국 영령들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당은 2015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 시절에 저렇게 암살 영화 보고 김원봉을 주제로 한 암살에 한 영화 보고 만세 삼창을 외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이라는 이름 석자를 거론하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한국당은 그때그때 달라요냐, 이게 이제 여권의 주장인 것 같아요, 조 부장. 어떻습니까? 네. 그 주장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 장면은요, 영화 암살의 국회 시사회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항일 독립운동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영화는 약산 김원봉을 주제로 다룬 영화가 아니에요. 네. 거기 나오는 이른바 전지현 씨. 모델로 나왔던 남자연 열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키는 거고 또 암살에서 김원봉이 나오죠. 조금 전에 들으셨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런데 그 암살 속에서 김구 선생과 김원봉이 굉장히 가까운 걸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임정의 내부는 매우 복잡했고 김구와 김원봉 선생은 티격태격 굉장히 많이 노선이라든지 독립운동의 방향이라든지 무장 그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달랐어요.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김원봉에 대해서 만세를 불렀다고 주장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독립운동의 이 정신을 잊지 말자라고 만세 삼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국당 편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한 이후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의혹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원법을 보면 건국 훈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이 어쨌든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해야 되겠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상훈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또 뜻을 밝혔어요, 정 의원님. 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요. 예. 심사 기준을 바꾸면 할 수는 있습니다. 법 개정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난 2005년도에 원래는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는 안 되었다가 그 2005년도에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주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서훈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다시,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은요. 해방 후 공산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독립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을 또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보양보해서 예. 김원봉의 항일 운동에 대해서 기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면 임시정부에 참 맨 마지막에 참여했으니까 거기에 그 행적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현충일 날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됐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서훈을 주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원봉이 1948년도에 남북 협상을 하러 평양에 갔다가 월북.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국가검열상을 했습니다. 국가검열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검열상이 우리의 검찰총장격이다. 저 지책을 맡고 난 다음에 전쟁 와중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었냐면 군수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어요. 아하. 그 다음에 북한 노동부 장관이죠. 노동상.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만 한 게 아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력 3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제하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기념을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서훈을 주는 문제는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문제이고 아하. 최소한 네. 김정은이 완전히 우리 핵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평화로 간다. 라고 해야 논의가 가능한 문제예요. 예,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상 김원봉에게는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정태근 전 의원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항일 독립운동 문제예요. 독립운동. 그런데 또 다른 면모는 이게 분단과 6.25 때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지금의 북한의 국가 건설에 이바지했고 또 6.25 때는 군수 행정을 관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6.25 때 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몸바쳤던 분들에게는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모든 면을 다 봐야지.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도 독립운동만 떼서 본다면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7일날, 8일날, 현충일 다음 날에 걸쳐서 저하고 잘 알고 계시는 6.25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전화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들 다 지금 90살이 넘어가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속이 상했는데 현충일 날에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술을 먹고 싶었는데 현충일 날 그분들이 약주를 안 하시거든요. 일체. 아하. 그래서 7일 날 점심 때부터 모여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참전 유공자들이 버젓이 삼아 있는데 전쟁의 책임자들을 저렇게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할 수 있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충원에 묻혀있는 많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전쟁 와중에 돌아가신 영령들이고 예. 그 유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상흔을 받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 하하. 이게 어떻게 국민 통합일 수 있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국민 통합을 얘기하려면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김원봉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원봉 서훈을 압박합니다. 언제든지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온 우리의 호국 영령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발언을 다분히 의식한 맞불 행보에 나선 모습인데요. 김민지 기자, 황 대표가 만나고 있는 저분 누굽니까? 네, 백선엽 장군입니다. 6.25 전쟁 영웅으로 이제 호칭되고 있는 분인데 오늘 저분을 만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만나서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아쉬움을 전한 황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원봉 북한군 창설에 기여했고 또 우리 6.25 남침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인 김원봉이 김원봉 예, 요즘 북한군 검열사 거기가 우리 국군의 그 뿌리가 됐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서 안 정도입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다분히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과 관련된 맞불 행보겠죠. 6.25 전쟁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백선엽 장군을 예방하는 모습이 오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원봉 그 서훈과 관련해서요. 서훈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 김원봉 서훈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4월 조사와 이번 이제 6월 조사가 있는데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서훈을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찬성 의견은 4월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선 좀 떨어지고 있죠. 찬성 의견은. 반면에 김원봉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서훈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반대의 국민 여론은 4월과 비교했을 때 빨간색 선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글쎄요. 물론 지금 현재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다소 조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론조사는 조 부장 보고 추세가 중요하다고 했던가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김원봉에 대한 김원봉이 어떤 인물인가를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다. 그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에 힘쓴 분이 한 분 있고 또 북한의 체제라든지 6.25 때 북한 쪽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그 면모를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이 김원봉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어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장준하 선생이 그에 져서 돌베개에서 이 김원봉의 공산주의 사상 문제 그리고 북한 정권 수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장준하 선생이 어떤 보수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역사, 그분이 체험한 것 이런 걸 토대로 역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우리 후세의 몫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정 의원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정치권에서는 자, 김영준 명지대 교수가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해석도 나왔어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 시점에 논란이 될 만한 김원봉의 이름을 이야기했을까?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역사 전쟁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발언은 다분히 어떤 계산하에 나온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발언이다.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무슨 얘기냐면 집권을 하고 있는 측에서 역사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항상 지지층들이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교과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보수적인 지지층들한테는 확실하게 결집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드디어 청와대의 경제수석이 지금 경제 위기다. 예. 하방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실정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진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이념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념적 대결 구도를 앞장서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역시 우리를 앞에서 잘 이끌고 있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논쟁이 닷새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제 얘기는 싹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뒤로 가고.